2007도 8373 판결 재벌 총수 사회공헌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한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기업 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경영 강연, 신문기고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특정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영활동과 기업의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였다. 동시에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그 내용은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기업의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할 것, 그리고 신문 등의 글을 기고하여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이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아 상고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과 그 허용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출연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피고인에게 강연이나 기고와 같은 말이나 글의 발표를 명하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셋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하였다. 먼저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형법과 보호관찰 관련 법률을 종합해보면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처분으로서 자유형의 집행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하는 노동이나 근로활동을 의미하며 그 시간은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법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나 활동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사회공헌기금 출연은 단순히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노동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을 출연하도록 명하는 것은 형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특정한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인에게 특정한 사상이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강연이나 기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하라고만 명할 경우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강연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 단순한 경영 일반론을 말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집행 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강연이나 기고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중앙회가 국민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규정한 시행령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회봉사명령의 한계를 잘못 이해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헌법적 측면과 형사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인에게 특정한 표현이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강연이나 글 발표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법률에 없는 방식으로 형벌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이다. 결국 이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의 범위를 노동이나 활동으로 한정하고 금전 출연이나 표현, 강요와 같은 방식의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